3년 적금 독서법의 저자 김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카들 사랑하는 친구들, 또 고마우신 목사님, 또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독서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머리에 미치는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는 우리 온몸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을 컨트롤 하듯이 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 하죠.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좀 컨트롤 하는 것처럼 우리 신체를 컨트롤하는 부분은 머리입니다. 수렵 사회에서는 그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강자였습니다. 산업 사회에서는 큰 공장을 가진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강자였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강자였습니다. 근데 요즘 인터넷 한번 랩에 검색하고 하면은 순식간에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퍼져나갑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하나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서 그것을 통합하고 조직화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내야 하는 또 나만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100세 시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면에 뇌질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TV를 한 번씩 보면은 치매, 가족 무슨 질환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두 부모님을 저희 중풍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첫째는 이렇게 전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어떤 불편한 점, 그래서 가능한 뇌는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즘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의외로 뇌질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오신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요즘 한 반에 한 명 정도 어떤 주의 집중력 혹은 뇌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더 늘어날 추세라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많이 꼽는 것이 어떤 독서 부족 혹은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 이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그 15분 그림책 읽어주기의 힘이라고 책을 쓴 김영훈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후 최근 5년 동안에 그 ADHD 정신 어떤 질환자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약 그게 18.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스마트폰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의 뇌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보면은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뇌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스마트폰 출시 후에 지나치게 게임에 스마트폰에 집중해 있던 우리 삶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 아들이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혹은 또 게임에 몰입한다든지 거기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지 혹은 또 TV를 많이 보는 것도 무관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뇌를 어떤 뇌 질환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뭐 영양학적이라든지 운동학적인 거 이런 것도 빼고 독서와 관련해서 어떤 언어학적으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독서가 그럼 이 뇌질환하고 어떻게 도움이 될까? 독서가 뇌질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독서는 우리의 뇌를 건강하고 젊고 똑똑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쇼크 의학연구소에서 72세 노인의 뇌를 봤는데 이분은 공부하는 사람의 뇌입니다. 독서하는 사람. 이분의 뇌를 보니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더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공부는 우리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쿠슐라와 그림책 제가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쿠슐라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완전 세포 하나하나에 다 이상이 있어서 1년에도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 아기가 1년에도 여러 차례 전신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때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림책을 어떤 경우는 수백 번 또 넘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업고 또 품에 안고 그림책을 읽어주었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신체가 아니고 정상적인 뇌가 아닌 상황에서 전응아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부모가 키우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전응아 양육해주는 기관에 아이를 맡기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쿠슐라 부모님들은 아이를 그 기관에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그림 동화책 반복해서 읽어주기,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동화책을 아이가 주어서 아이가 가지고 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3살 무렵 이 쿠슐라가 뇌 검사를 대학 병원에 가서 지능 검사를 했는데 정상아의 지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스스로 그림 동화를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다고 하죠. 또 한 가지 얘가 이지승 씨의 리딩으로 리다라는 책에 보면은 카를 비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정상적인 어떤 지능이 아니라 조금 지능이 떨어진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인문고전들을 계속 읽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서서히 그 뇌의 구조가 위대한 천재들이 집필한 인문고전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기적적으로 변하는데 나중엔 영재 천재로, 그래야 당대를 대표하는 위인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태도가 어떻는지, 요즘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게 되면은 가능한 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이제 담임 선생님, 이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좀 하는 것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역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의외로 한번 제가 제 책 주변에 소개 좀 많이 해주시고 제 책 좀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다윗 학생의 경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또래보다 상식이 풍부하고 수업 집중력이 좋습니다. 물론 중학생이다 보니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상당히 활기찬 성격이라 수업 시간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에 관해서 강다윗에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윗씨도 잠시 웃거나 고개를 돌려 잠시 잡담을 하기도 하고, 교사가 칠판을 닦거나 영상 자료를 틀어줄 때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 그 영향을 받아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재개하면 여전히 장난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바로 수업을 듣는 자세로 복귀해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그 여사 선생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너무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 부분도, 유익하게 해주시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 아들의 경우를 보면은 어떤 줄 읽었던 책들이 이제 프랭클린 자서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합니다. 그 다음 또 꿈꾸는 다락방,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 자기계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인전, 에이브럼 링컨, 조지 뮬러, 그다음 이제 Y나 후에서 나온 뭐 워런 버핏이나 윈스턴 처칠 같은 이런 자기계발서 위인전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 것들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의외로 좀 생활 태도 면에서 뭐 담임쌤한테 여쭤봐도 어머니 다윗 같은 아들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 뭐 다윗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해 주실 때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이야기하면 사춘기인데 책을 읽느냐고 꼭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제 저 영상을 들으신 시청자님 중에서 혹시 미혼이 계시면은 애기 태중이 있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시고, 또 태어나자마자 그림 동화부터 읽어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뭐 사춘기 초등학생 키우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림 동화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버릇이 중요한 것이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려 하면 그게 이미 몸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사춘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책 읽는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의외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 88쪽의 독서 적금 통장의 한 줄 보면은 젊은 미혼 남녀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청춘들한테는 독서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제클린과 힐러리가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은 바로 지성과 자신감이었다. 지성과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독서였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고 자신들이 그려온 이상적인 남자를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었다. 똑똑한 여자는 명품 대신 책을 든다. 5년 후 나에게 주는 선물. 연지영.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존경한 여성이 제클린이라고 합니다. 제클린은 어마어마한 독서와 집에 많은 책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머리는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다. 이 머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노화가 빨리 온다. 72세 노인의 공부하는 노인의 뇌는 젊어지고 뇌세포가 새로 생성되었다. 하지만 한성 성장기에는 정상적인 아이의 뇌도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오히려 전어화로 변해지는 연구 결과를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뇌를, 또 아이의 뇌를 젊고 건강하고 똑똑한 뇌, 성공하는 뇌로, 또 위인의 뇌로 만들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한다. 한두 권의 독서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짓는데 벽돌 한두 개 가지고 집이 완성되지 않듯이 한두 권의 책이 우리 내면에 완벽한 어떤 창작 공장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림 동화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만화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본인 읽고 싶은 책을 통해서 선정해서 3년에 1,000권 독서 적금, 1년에 1,000권 독서 적금, 6개월 1,000권 독서 적금을 꾸준히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천재의 뇌, 영재의 뇌를 내가 나의 남은 생에 만들고, 또한 아이의 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독서 적금을 넣는데 우리 모두 힘을 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승리하세요. 화이팅! 그리고 혹시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